때는 1979년 10월 12일이야. 프랑스 파리. 호텔 직원이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묵묵부답이야. 이 방의 투숙객이 누구냐? 미국에서 온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이 넘었는데 아니 방을 안 빼는 거야. 직원이 이제 안 되니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 근데 방 안을 살펴보니까 사람은 없고 집만 그냥 덩그러니 있어. 이 미스터 킴을 본 사람이 없어. 실종이 된 거야. 근데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짚히는 게 있대. 북한에서 납치한 것 같아요. 남편은 북한의 암살 지령 1호예요. 북한의 암살 대상 1순위 미스터 킴.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야. 어? 김형욱. 이 김영욱은 역대 최장수 정보기관 수장이야. 제일 길게 했어. 무려 6년 3개월 동안. 별명도 있었는데 남산 멧돼지. 남산 멧돼지였어. 멧돼지는 후진을 안 하잖아. 전진만 하는 습성을 갖고 있잖아. 이 김형욱이라는 사람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돌격이야. 앞만 보고 그냥 계속 돌진하는 거야. 멧돼지 같은 추진력으로 간첩을 엄청나게 잡아들였어. 중앙정보부는 큰 규모의 북한군의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북한이 김형욱을 노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수 있겠다. 하지만 수사 결과 북한 측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 우리나라도 발칵 뒤집혔지. 파리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구나. 중앙정보부장 같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내 일하던 거 걷어치우고 그때부터 이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파리 실종 사건이 이제 취재가 됐죠. 프랑스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섰지. 프랑스 전역을 다 뒤졌어. 근데 목격자도 없고.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흔적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심지어 시신도 발견이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기자한테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야. 그때 그 수상한 레터가 왔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뜯어보니까 발신인도 없고. 김형욱은 박정희의 특별 지시를 받은 단체에 의해 살해됐으며 작정명은 오작교다. 오작교 작전이란 KCIA에서 수행하는 특수 임무를 일컫는 암호 중 하나이며 해외 피신 중인 박정희 정권 반대자들에 대한 납치, 암살을 의미한다. 납치 상황도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김영욱을 파리의 아지트로 데리고 갔다. 2. 마취를 시켰다. 3. 소프로 위장해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다. 납치된 김영욱은 청와대 지하실로 끌려갔고 박 대통령은 김영욱에게 했고 직접 두 발을 발사. 김영욱을 제거했다. 정황은 그럴싸했거든 이게. 근데 뭐 증거나 증언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지. 근데 말이야, 놀라지 마. 자기가 직접 김영욱을 납치 살해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그런데 그를 직접 살해했다는 사람이 26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제거돼야 될 사람이었죠. 확실 안 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 김영욱을 죽였다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코드명은 천보삼. 중앙정보국의 특수공작원. 1979년 여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 들어오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럴 줄 몰랐는데. 반역자가 따로 없지. 안 그렇소? 자,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그놈이 누구야? 김형, 반역자니까 제거해라.
그렇지. 타깃이 워낙 거물인데다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 공작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 있는 김영욱을 유인해야 되는 거야. 김영욱의 뒤를 막 캤어. 근데 캐다 보니까 여배우가 하나 나왔대. 그러니까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뭐 연애 편지도 주고받고 했나 봐. 그래서 그 여배우를 끌어들였어. 이 여배우를 만나러 김영욱이 파리로 날아왔어. 좀 있으니까 저쪽에서 김영욱이 걸어오는 게 보여.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술 취한 김영욱을 차에 태우고 바로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 손수건에 뭐가 묻어있다? 아 진짜. 그리고 김영욱을 태운 차는 파리 외곽으로 가. 내려간 데가 바로 파리 외곽에 있는 양계장. 국정원은 이걸 즉각 부인을 해. 근데 이 두 시나리오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 박정희. 김영욱은 황해도 출신이야. 북한의 황해도 출신. 해방되자마자 혼자서 월남한 거야.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까지 하고 소위로 임관이 돼. 근데 공부를 참 못했대. 거기다가 백도 없었대. 그러니까 맨날 골짜기 그 험지로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 귀인이 나타난 거야. JP 김종필이야.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 박정희 소장. 이 박정희 소장과 함께 김종필은 5.16 군사 쿠데타를 꾸미고 있었던 거야. 를 재정비 강화하고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거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지략가들은 굉장히 많아. 근데 행동대장이 없어. 김영욱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결국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 그리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지. 김영욱은 단숨에 넘버 2, 2인자가 된 거야. 완전 아나무인이야. 누구한테나 막말의 갑질. 자, 근데 오직 한 사람. 각하한테만 충성을 해요. 각하를 비판하는 자는 모두 빨갱이야. 반정부 세력은 모두 응징의 대상이지. 마구잡이로 미행을 하고 도청을 하고 구속을 하고 고문을 해. 그래서 다들 남산에 끌려가면 야,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만큼 그 당시 남산은 공포의 장소였던 거야. 일반 시민한테만 그랬겠어? 정치인한테도 거침이 없었대. 김영욱이 반대하면 국회의원도 못 나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예외가 아니었대.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삼선 개헌. 그때는 중임제였어. 2번까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벌써 2번째 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법을 바꿔야지. 그렇지. 법을 고쳐야지. 3번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삼선 개헌이야. 자, 그럼 이제 누가 나설 차례야? 김영욱.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들을 따로 불러. 외진 곳으로. 권총을 딱 빼들고 소리를 지르라고. 개헌 반대한다고 나발 부는 놈들! 모조리 죽여서 여기 묻어버리겠어. 반대한 놈 나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삼선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해.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다? 중정부장 김영욱. 개헌안 통과하고 사흘 뒤에 각하가 김 부장을 호출했어. 임자, 정보부장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가? 6년 3개월째 됩니다.
이제 좀 쉬어. 오늘부터 그만두게. 자, 해임은 이미 개헌안 통과 전에 결정돼 있었어. 이미 결정돼 있었어. 왜냐, 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한테 거래를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삼선 개헌 찬성하겠다. 그럼 김영옥을 좀 잘라라. 너무 힘들다. 딜이야, 딜. 대통령은 거래를 받아들였지. 왜냐? 김영옥보다 삼선 개헌이 더 중요하니까. 그치.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먹는다. 내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이 나한테 등을 돌린 건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 그는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웠어. 여기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가족들은 먼저 이제 미국에 보냈어. 그리고 호시탐탐 이 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대만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러 오래. 그래서 대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망명을 선택한 거지. 이때가 바로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겠어? 사람 보내서 귀국하라고 막 권유를 해. 근데 안 온대. 이후에도 뭐 와라, 못 간다, 막 줄다리기가 계속돼. 그러길 3년. 뉴욕타임즈 1면에 김영욱이 등장. 기사 제목이 무려 박정희에게 하야를 요구한다. 자, 그 즈음 미국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 이름하여 코리아 게이트. 한국 정부가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뇌물 수백만 달러를 미국 정부 관리들한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거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 그 청문회에서 김영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래. 자, 박 대통령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지. 곧바로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갔어. 장관이 김영욱을 만났지. 일단 청문회에 나가지 말게. 그것도 안 된다. 미국 의회랑 약속을 했다는 거야. 자, 장관이 마지막으로 부탁해. 그럼 제발 국가 원수에 대한 언급만은 피해주게. 그 순간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 자, 어떻게 됐을까? 청문회가 열렸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어. 바로 그때 그가 나타났어. 김영욱. For our first hearing is General Kim Hyung-wook, who is appearing voluntarily. 증인 선서하고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 나는 반공투사이며 6년 3개월 동안 중정부장으로 박정희 다음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정권은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으나 삼선 개헌으로 파멸을 초래했으며 학원, 종교,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박정희는 해외에 상당한 외화를 빼돌리고 있으며 박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친 것을 후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하야해야 마땅하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야. 바로 반격이 시작됐지. 언론을 통해서 김영욱을 매국노로 몰아가기 시작했어. 넌 이중인격자다, 정신병자다, 민족 반역자다. 보복 차원에서 법까지 만들어. 반국가 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김영욱 딱 한 사람이야. 이 법은 김영욱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 금지, 그리고 김 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김영욱은 어떻게 했을까? 회고록을 쓰기 시작해. 끝을 보겠다는 거야. 박정희의 권력은 한마디로 말해 부정과 부패의 구조를 그 존립의 토대로 하고 있다. 박정희 퇴진은 불가피하다. 박정희는 단순 폭력을 통치의 기본 수법으로 삼는다. 이는 일본 군벌의 오기를 전수받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 그의 혈관을 관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제일 똥줄 타는 곳은 어디겠어?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지. 그치. 해외 담당 윤 차장이란 분이 미국으로 날아갔어. 김영욱이랑 좀 막역한 사이였거든. 제발 이거 회고록은 안 된다. 막 통사정을 했어. 하지만 김영욱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다음 날에도 계속 설득을 하고 다음 날에도 설득하고 계속 설득을 해.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회고록 원본을 손에 넣었어. 원본을요? 원본을. 자, 내 출간 안 할게. 대신 돈을 달래. 50만 불을 달라. 그래서 윗선에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바로 콜. 거래가 성사됐어. 돈 얼마라도 줘든 막아야 된다. 이거 무력으로도 이제 못 막는다. 이렇게 숨어버렸는데. 그런데 아니었어. 5개월 후에 책이 나왔어. 그 직후에 김영욱이 파리로 떠나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온갖 썰들이 거의 그럼. 꼬꼬무야. 꼬리를 물어. 청와대 지하실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양계장 분쇄기에 밀어 넣었다. 아니다. 폐차장 압착기로 눌렀다. 비행기로 데려오다가 저기 대서양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막 온갖 썰들이 막 난무하는 거야. 이렇게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난 2005년에 국정원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했어. 국정원 조난 자료와 재판 기록 등 3만여 쪽에 가까운 자료를 검토한 그 내용이 뭐냐? 자, 잘 들어봐. 핵심 인물 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파리에서 연수 중인 중정 요원이야. 1979년 가을 하루는 이 중앙정보부의 파리 거점 책임자가 부르더래 신현진을. 김영욱이 곧 파리에 온다. 자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네. 부장님의 지시일세. 자, 공작이 시작됐어. 일단 동유럽인 킬러 2명을 섭외. 드디어 납치 당일이 됐어. 책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김영욱이 지금 카지노에서 가진 돈 다 날려서 돈 빌려달란다. 기회다. 자, 2시간 후에 쩐주를 소개해주기로 했으니 오늘 처치하자. 약속 장소 도착하니까 김영욱이 먼저 와 있어. 잔뜩 취한 상태야. 아이고 우리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분들은 말씀드렸던 쩐주들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 나누시죠. 그리고 김영욱은 비틀비틀거리면서 조수석에 탔어. 차가 출발하고 뒷자리에 킬러가 그대로 머리를 강타. 차는 시내를 벗어나서 인적 없는 숲길로 들어가. 킬러들이 실신한 김영욱을 차에서 끌어내려서 깜깜한 숲속으로 데려갔어. 30분 뒤에 킬러들이 돌아왔어. 김영욱 머리에 총 7발을 쐈고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놨대. 근데 문제가 생겼어. 킬러들이 하는 말이 총을 잃어버렸대. 근데 빨리 현장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권총 회수는 포기를 하고 그냥 왔어. 자, 여기까지가 국정원이 발표한 그날의 진실이야. 너무 허술한데? 그치? 그치, 누나처럼 이렇게 국정원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일단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공작의 공짜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직접 실행한 외국인들 2명, 2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리 거점 책임자, 그 사람도 조사를 거부하고 2006년에 또 사망한 거야. 자, 김영욱 실종 사건 하면 세기의 미스터리다. 영화 같은 스토리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 근데 사실 본질이 뭐냐? 본질은 부패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싶어. 뭔가 되게 씁쓸하네. 씁쓸하지. 지금은 우리가 뭐 넘버2 김영욱이라는 이 엄청난 거물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희생당했던 그분들의 기억해두는 게 그게 우리의 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 누나, 중앙정보부에 모토가 있는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들에게 양지가 뭐였을까? 각하를 위한 기관이었지. 만약에 그들에게 양지라는 것이 국민이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 상위 0.01%. 은밀한 공간을 훔쳐보니까 집을 비운 적이 없는데 보석이 몽땅 없어졌어요. 홀 귀한 보석, 광물 막 쫙 쏟아져. 큰 도둑 마지막 한 방이다. 이병철 집 턴다. 미쳤다. 누가 도둑입니까? 난리가 났어. 무조건 잡아. 와, 차로 밀어버렸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꼼짝마.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모르는 그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 한 줄로 지나간 그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